안녕하세요. 다이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2020년도 전공음악 다이나 이제 화성학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첫 만나는 시간인데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는데 오리엔테이션만 해도요. 제가 전달해야 될 1년에 대한 것을 전달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기본 이론반에서 하는 것으로 넘기고 우리는 진도를 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실러버스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이 수업은 화성학 수업입니다. 오직 화성학입니다. 그러니까 대입법 안 해요. 이 수업에선 대입법 안 하고 형식론 안 해요. 그거는 서양음악사에서 할 거예요. 왜냐면 대입법 16세기 대입법은 어느 시대 배워야겠어요? 르네상스 시대 배워야 돼요. 르네상스 이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인벤션 후가 어디서 배워야겠어요? 바로크 시대에서 나왔던 작곡 기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울 거예요. 형식론? 그건 형식론은 언제 많이 발달한다고나요? 고전시대 많이 발달하죠. 소나타 형식, 론도 형식 나오는 거. 그건 고전시대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어휘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수업, 이 오직 화성학만을 다루도록 할 건데 강좌는 우리가 29일까지, 다음 달 29일까지 총 8회 있는데요. 2월 5일 날 1월 25일 날 설날 수업에 대한 보충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목표하는 바는 데드라인은 절대 안 벗어날 거예요. 그 대신 중간중간에 보충으로 넣어서 그 데드라인을 지켜서 가는 것으로 목표를 하도록 할 거고요. 혹시나 여기에서 보충이 한두 번이 더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제가 강의실 일정 확인해보고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교재는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1, 2권이라고 나와 있죠. 책 한 권을요 10번 풀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거는 제가 화성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저것 저것 답도 없는 거 막 푸는 것보다도요. 답이 확실하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풀었는지 그 과정을 아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보는 거가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교재를 딱 이 두 권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좀 새로 추가된 거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추가되는 부분인데 재즈 화성학 부분이 일부분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재즈 화성학 부분이 프린트로 제공이 되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작년 시험에서도 반주 코드 반주 같은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대중음악의 역사나 장르, 예전에 뭐 재즈 같은 것들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재즈에 대해서 스윙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재즈 화성학에 대한 기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장소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계신 남강타워 601호 이 강의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시간은 9시 반부터 해서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가 12시까지 딱 칼처럼 끝낸다라는 거는 자신할 수 없어요. 설명이 되게 길어지다 보면 뭐 12시 10분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자친구가 밥을 먹으러 온다고 하더라도 10분 좀 여유를 잡으시고 시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회차에 대한 스케줄 나와 있어요. 그래서 8회차까지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수업 시간에 이제 개념 정리의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성학은요, 우리가 많이 풀었는데도 왜 자꾸 틀리지? 라고 하는 것은 비하성음 했으면 비하성음에 대한 개념, 그리고 거기에서 비하성음이 나올 수 있는 위치, 뭐 모양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작곡가 선생님들도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냥 작곡을 했던 거지 이거를 내가 이론적 분석을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는 거가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수업 시간에 선택문항 문제 풀기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화성학을 제가 이제 걷어서 채점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연주분에서 답지까지 다 제공이 됐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개념에 충실을 해서 하도록 할 거고요. 문제는 최소한 많이 안 풀 것 같아요. 문제는 많이 안 풀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풀어 오시고요. 혹시나 이제 카톡이라든지 카페나 이런 데에서 선생님 저 몇 번 문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문제 풀다가 그런 경우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문제를 여기에서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문제는 풀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거기에 제시된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시간적인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스스로 풀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학이 이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 한 다음에 화성학 그러면 3월부터 쭉 이렇게 또 갈 것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화성학 수업은 또 문제풀이반 그때 또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사이에 우리가 서양심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시대별로 이론들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네상스 시대 들어가면은 16세기 대입법 해야 되는 거고, 바로 그 들어가면 그 이제 18세기 대입법 이렇게 공부를 각각의 이론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또 뭔가 화성학을 더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빨리 한 3월 초까지 해서 화성학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마무리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반 때 또 1주차부터 해가지고 9주차, 10주차까지 나눠서 또 가게 돼요. 그때도 진도별로 이렇게 지금 우리 챕터별로 나가는 것처럼 또 한 번 반복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좀 더 시험 문항에 가깝게 조금은 이제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밑에 스케줄 1회차부터 8회차까지 스케줄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선생님들께서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6번 강의 특징 봐보도록 할게요. 올해 강의에 대한 특징은 클래식 화성학의 전범인,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그 다음에 재즈 화성학 기초과정을 통해서 클래식부터 대중음악 분석 기초를 우리가 다지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통 화성학에서 로마 숫자를 분석을 하잖아요. 우리 또 작곡가 선생님들께서 또 좀 약한 부분이 뭐 어떤 거였냐면, 이 로마 숫자의 어떤 화성의 기능과 역할과 이런 용어들을 많이 헷갈려하셔요. 그러니까 임용에서 나오는 그 화성학적인 용어들에 익숙하셔야 되거든요. 화음의 성질을 밝혀라, 화음의 역할을 밝혀라, 화음의 기능을 밝혀라. 뭔 소리야, 로마 숫자 분석하고는 끝 아니야? 라고 했었을 텐데, 그런 어떤 역할, 기능, 성질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 기출되는 대중음악 분석 기출을 위해서 코드에 대한 이해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성학에 특화된 강의이다 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 다시 정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뮤직서커스에서 화성학 파트 음원 라이브러리 활용이라고 해서 내가 분석했던 것들은 가서 들어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다. 이게 이제 유료 서비스로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거가요. 서버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비용 발생이 한다. 이게 서양 음악이나 이런 거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뭐 화성학 따로, 서양음악 따로, 서양음악도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뮤직서커스 음원이 유료 10,000원 발생을 하고 모든 것들을 같이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연조분 페이지 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큰 구조를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거 연조분 인덱스 한번 봐볼까요? 인덱스부터 펼쳐보시면은 차례 해가지고 파트 1부터 해서 기본 지식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찾으셨어요? 찾았나요? 네. 저한테 대답도 좀 해주고 그러세요. 자, 찾으셨죠? 네, 연접원에서 보시면 차례에서 기본 지식에서 제1장부터 해가지고 꽤 많이 있죠. 13장까지 이렇게 14장까지 1권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서 연접원 1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파트 1에서 기본 지식에서 제1장, 2장 해가지고 오늘 나가는 파트죠. 거기에서 3화음과 7화음. 선생님, 세상에 있는 화음은 딱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3화음과 7화음.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재즈 화성학 쪽으로 넘어가면 뭐 5개, 6개, 7개 붙여있는 것도 봤는데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어떤 화음의 종류가 뭐야? 라면 우리가 3개 있는 거 봤고요. 4개 있는 거 봤고요. 기본적인 것이. 그래서 3화음과 7화음 기본 어휘를 우리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이런 3화음과 7화음, 화음이 3화음과 7화음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어디에서 이 단락이 마무리가 될 것인가? 마무리죠. 자, 우리가 문장이 있어요. 단어. 나는 오늘 아침에 학원에 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침표 해주죠. 우리가 피리어드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종지라는 거예요. 음악에서도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의 마무리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종지가 필요하더라. 나는 아침에 밥을 먹고 했으면 어때요? 하프 케이던스 들어보셨죠? 5도 정지, 반 종지. 그게 우리가 반종지. 그래서 컴마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원에 갔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피리어드 온점 찍는 거에서 우리가 전격 중지 라는 용어들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시지가 마무리가 되는, 하나의 메시지의 전달의 한 문장이 마무리가 되는 우리가 종지에 대한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우리가 화음의 종류, 삼화음, 칠화음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분포되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들이 마무리가 됐다. 종지가 됐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 화음들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됐는데 나는 아침에 밥을 먹고 라고 해서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되는 화음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 어떤 화음들인데 라는 것을 보는 것이 4장이에요. 지금 4장에 보시면은 밑에 보면 중개함이라 중개자 아시죠? 중개자가 뭐예요? 역할하는 사람,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개하음, 혹은 딸림 애비하음, 혹은 중개하음, 동일한가 보죠? 그래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하음이 도대체 무엇인데? 라는 것과 그리고 종식 육공법의 사륙하음, 몰라요? 어찌됐든 사륙하음, 어디선가는 들어본 것도 사륙하음 뭐였어요? 6, 4, 6 해서 전이 된 하음, 전이 지금 몰라도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4, 6하음이라는 것이 뭔가의 연결을 하는 부분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6도나 3도나 4도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화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며 연결을 한대. 무엇을? 3화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래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어디까지 다이나 수업은 항상 이럴 거예요. 나가다가 다시 한번 멈추고 그룹핑하고 또 나가다가 다시 한번 그룹핑하고.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제목부터 분명히 읽었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뭘 읽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그러면 공부가 안 남거든요. 항상 내가 이만큼 읽고 내가 지금 이 문단이 뭐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거 되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 뭐지? 3화음과 7화음 종류들이 있었다. 문장이 완성됐네. 종지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연결하는 화음의 역할이 어떤 건지 보자 라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냐면 화음, 구성 화음들이었어요. 도미솔, 파라도, 솔, 시레 구성화. 그런데 도미솔, 파라도, 고개, 도레도 이런 식으로 어때요? 화음의 도미솔이라는 파라도라는 화음인데 여기에 도레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도미솔과 파라도에 지금 레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뭔가 여기에서 장식적으로 갈 수 있는 음들이라는 거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화음에 속해 안 속해? 속하지 않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 어떤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비화성음. 화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화성음의 종류들을 우리는 챕터 1, 챕터 2 해서 5장, 6장에서 볼 거예요. 그 큰 제목이에요. 파트 3 해가지고 03 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어요? 선율, 수식이라고 써졌죠. 아까 도도 갈 건데 도레도 하면서 어때요? 선율이 수식되었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종류가 어떻게 지금 3가지, 6가지 해서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우리가 이제 7장, 8장에 보니까 이제 이름이 뭐라고 났어요? 전이라고 나와 있죠. 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아까 1도, 4도, 5도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차례 보니까 1에 6, 4에 6, 5에 6, 666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666 이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음정의 간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도미솔 우리가 보통 1도 도미솔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도, 미, 솔 순서대로 생각해 보세요. 도, 미, 솔이었는데 얘를 갖다 도를 위로 올립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미부터 해볼까요? 미, 파, 솔, 라, 시, 도. 아, 이 간격이구나. 그러니까 뭘 했다라는 거야? 한번 이사시켰던 거죠? 밑에 있었던 거를 한번 이사시켰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이. 한번 전이 했어. 도대체 우리는 1에 6, 4에 6, 또 뭐였어요? 2에 6, 5에 6. 6을 자꾸 붙이는데 6 왜 붙이는 건데 도대체? 화음에서 이게 하는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데? 얘를 그냥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무슨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1도, 4도, 5도 기본 이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이를 쓰더라.
그래서 그 역할, 도대체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라는 거를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화성학에서 산수 계산하듯이, 산수예요.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 계산하듯이 4에 뭐 6하고 이렇게 땡 이게 아니에요. 도대체 얘가 왜 6을 쓴 거야?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8장에서 보면 제2전이의 사마음이라고 나왔어요. 앞에서는 1전이었죠. 2전이니까 몇 번 이사하겠다는 거예요. 2번 이사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도, 미, 솔이었었는데 도 이사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 솔, 도 맞아요? 네, 계단계 떨리죠? 자, 계단계 떨리면 안 돼요. 자, 중등학교 교과서 1학년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가면 초등은 안 나오겠고 중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사시켜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베이스에 솔, 도, 미, 그죠? 솔, 라, 시, 도, 사,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솔, 라, 시, 도, 레, 미, 유. 뭔지 알겠어요? 4칸, 6칸. 요번 시험 문제예요. 요번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왔어요. 컨티뉴어 반주할 건데 어떤 숫자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와 같은 4, 6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 뭐 들어가게? 난 다 이름만 하면 안 되지. 다 틀린 사람들 오면 안 돼요. 그게 바로크 시대 컨티뉴어 반주하는데 이 화음을 어떻게 쌓을 건데 베이스 숫자점만 보고 이거 어떻게 쌓을 건데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시험은 기초가 80%예요. 믿으세요. 제가 지금 나중에 내년에 이거 이맘때쯤에 제가 한번 틀어야겠다. 밴드에다가. 분명히 말하는데요. 기본 이론반에서 80%예요. 기본에서 80%. 오늘 한 주 정리 나간 거 보시면 지금 시험은 무조건 기본에서 80%예요. 근데 기본을 다 못 먹어서 문제인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이에 대한 것을 봤는데 이전이 사마음 해가지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할 때 경과적인가 솔파미래 중간에 어때요? 솔파미 하는데 중간에 사륙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사륙함은 솔파미래 하고 경과시키는 기능을 해, 역할을 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분산함적, 지속적, 종지적 이러한 역할들을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우리 지금 뭐 했어요? 지금 뭐 했어요? 이사시키는 거였어요. 전이 도대체 145 말고 1646, 56 이거 왜 하는데? 그 다음에 1에 46, 5에 46, 4에 46 이거 왜 하는데? 라는 전이 화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파트 5 봐볼까요? 자, 9장 봐봅시다. 칠함을 통한 화성어법과 동형진행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앞에서는 무슨 화음 했어요, 우리? 자, 무슨 화음? 앞에서는 사마음. 제가 수업 시간 수도 없이 질문할 거예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물어볼 때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직강의 효과를 느끼세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수도 없이 제가 질문을 해서 그래서 잠을 많이 주무시고 오셔야 돼요. 자, 우리 앞에서 뭐 했어요? 앞에 파트 4까지 뭐 했어요? 무슨 화음 했어요? 사마음 했어요. 그죠? 사마음에 대한 거 기본 이치 보고 도대체 사마음이라는 거 전이가 어떻게 생겼고 라는 거를 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뭐 볼 거예요? 세상의 화음은 종류가 딱 2가지 있다. 클래식 화성화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뭐가? 사마음과 칠화음과. 그래서 지금 파트 5에서는 무엇을 볼 것이다? 칠화음을 볼 것이다. 그 칠화음 중에서도요. 가장 우리가 빈번도가 높은 오도7이라는 거. 오도7. 우리가 학교 중에 솔솔레레 솔솔미 솔솔미미 레 솔솔미미 레 솔시레 이렇게 어때요? 오도가 들어가는 그 반중지 같은 데서 오도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 오도7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본이치 전이된 오도7에서 오도7에 대한 걸 먼저 볼 거고 그 외에 오는 계적 칠화음 해가지고 오도7 외에 뭐 2도7이라든지 뭐 7도7이라든지 그런 화음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챕터에서 지금 요번 시험 문제 또 나왔던 11장 동형진행이라는 거가 나왔어요. 동형진행. 선생님 말에서 다 정답이 있어요. 지금 제목에서.
동형 뭐예요? 같은 모형으로 진행.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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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모형으로 진행을 하더라. 아 근데 걔가 바로 세븐아웃에서 많이 나온가 봐요. 세븐아웃에서 따다다다 해결 따다다다 해결 따다다다 해결 뭔가 해결음을 통해서 이렇게 동형 진행의 모습을 갖는 것이 많을 거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가 보다. 같은 모형으로 진행하는 패턴이 있나 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요.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까지 무조건 책임지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여기서 완벽하게 알고 싶은데 그거는 너무 무리한 욕심인 거고요. 하나하나 쌓아져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4가지 동형 진행, 4가지 종류로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동형 진행의 역할, 무엇인가 역할이 있을 것 같죠. 곡이 뭔가 긴 패세지로 연장이 될 것 같아요.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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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우리 5도 세븐아웃에 대한 거 봤어요. 그죠? 그 중에서 대빵이 누구였어요? 오도 세븐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아이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 세븐아웃에서 주 나왔던 어떤 기능에 대한 거 하나 더 추가해서 배우자면 동형 진행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파트 6 가볼까요? 파트 6에서는 뭐예요? 오는 게죠? 전조라고 나왔죠. 전조 지금 큰 덩어리를 위해서 먼저 말하자면요. 전조에는 오는계적 전조, 오는 게 반대말 모은 것 같아요. 반음계적 전조, 그 다음에 인형동음 전조 이렇게 있거든요. 이 전조 중에서 우리는 뭐만? 온음계, 온음계적 전조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1권에서는. 자, 그 다음 이제 13, 14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형식론과 관련된 거라서 이거는 서양음악사 부분에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부터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1권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계적 전조까지 우리 했는데 큰 덩어리로 이야기하면 선생님 뭐가 있냐면 3화음에 대한 거, 7화음에 대한 거, 오는 계적 전조에 대한 거 이렇게 하고 끝이 나는 거고요. 2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이제 오늘 2권은 안 가지고 오셨죠?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안 가지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2권에서는 우리가 반음계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서는 온음계 우리가 온음계 도대체 온음계가 뭔데? 라고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C 메이저라고 했었을 때 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뭐야? 구성음이죠. 근데 C 메이저에서 도샵은 구성음이 아니에요. 걔는 반음계적으로 변화된 거죠. 맞아요. 도샵이 들어간다는 거. C 메이저에서 도샵이 들어간다는 것은 원래의 구성음, 원래의 온음계 스케일에는 없었던 거 맞아요. 그런데 임시표를 통해서 반응계적인 어떤 반응계 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임시표의 변화를 통한 화음들 그게 바로 2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셨을 거예요. 뭐에 대한 뭐 세컨더리 그죠? 바 이렇게 그는 거 보시죠. 2도에 대한 뭐 5도 세븐 이렇게 바를 긋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용화음, 네오폴리탄, 그 다음에 직육화음 시리즈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는계적인 어떤 구성음은 아니었는데 임시표를 통해서 반음계 음이 포함된 화음들을 배우는 것이 2권 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조도 좀 더 어려운 전조들, 우리 고급 전조라고 해서 옛날 책들을 보면 고급 전조, 네오폴리탄을 통한 전조, 뭐 저먼 6를 통한 전조 이런 것들이 바로 뒤에서 나오도록 하겠죠. 생각보다요 거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나는 거기서부터 하성학을 멈췄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더 어렵고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은 1권이에요. 그래서 실제 작곡가 선생님들께서도 뒤에 나오는 네오폴리탄 저먼 6 때 이걸 못 부르는 건 아닌데 앞에 나오는 화음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화성학의 어떤 구조를 배워야 될지 우리가 화성 인덱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나가보도록 할 건데요. 연접은 20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연접은 20페이지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다. 사마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걸 펴놓고 프린트 한번 볼게요. 프린트에서 음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연접문의 1장에서 사마음, 화음 나가기 전에 얘네들은 지금 음이 몇 개로 구성된가요? 하나, 둘, 세 개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성부가 밑에 성부하고 위에 성부의 울림을 통해서 이 화음이 만들어지는데 먼저 화음이라는 거를 배우기 전에 이것과 이것의 음의 간격에 대한 우리가 이론들을 좀 정리를 하고 사마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페이지 첫 페이지 보시면 음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음정 인터벌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선생님, 음과 음정은 다른 이야기예요. 음이라고 하는 거 피치, 음이라는 거 도, 레, 미 이렇게 음인 거고 도와 솔 간격이 바로 음정이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프린트 모두 받으셨죠? 이 프린트 모두 받으셨죠? 네. 자, 그래서 인터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정이랑 여러분들이 이거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음정의 정의라고 나왔어요. 정의. 선생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런 거 이제 가로쳐 놓고 기입형 같은 데서 써라라고 하면은 헷갈려. 아까 음과 뭐예요? 음정에 대한 것을 구별하려고 했어요. 음과 음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음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지금 뭐 했어요? 음정의 정의에 대한 거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음정을 갖다가 표기를 할 때 우리 보통 뭐예요? 4도다, 3도다. 그렇죠? 그렇게 표기를 해요. 음정의 거리는 숫자와 도, 그래서 4도, 5도 이렇게 보는데 자, 용어 잘 봅시다. 파파라고 나온 동일음이야. 몇 도라고 그래요? 1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4도 한번 봐볼까요? 미, 파, 솔, 라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미, 파, 솔, 라 몇 도? 4도, 그죠? 그 다음에 레, 미, 파, 솔, 라, 시 해서 이렇게 6도 이렇게 표기를 해주더라. 우리는 무엇을 본 거예요? 음정의 표기법. 그래, 표시라고 되어 있는 표기법을 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같은 도수의 4도 했을 때 같은 도수의 음정이라 할지라도 두 음 사이에서의 반음자리 우리가 피아노는 한 번씩 쳐봤죠. 자,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우리가 반음 간격이 있는 게 어디였어요? 미파와 시도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미파와 시도가 지금 검은 것과 없이 바로 인접되어 있는 이 음들이 지금 반음이라고 했는데 이 반음 자리의 분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도에서부터 솔까지 반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레에서부터 라까지 반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파하고 지금 미파가 레에서 라까지 미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파에서부터 시까지 한번 봐볼까요? 파, 솔, 라, 시 반음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반음의 분포나 변화표, 여기서 말하는 변화표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임시표 같은 것들이 지금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임시표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겠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뭐가 달라져요? 두 음의 사이의 거리가 인터벌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4도라고 붙여지는데 요것도 4도인데 살짝 올라간 4도 있어요. 살짝 줄어든 4도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표기를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레미 해서 지금 저 간격과 미파의 간격은 그죠? 레미의 간격과 반음 그 다음에 미파의 간격 다르잖아요. 같이 2도라고 붙이지만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자, 성질 한번 봐볼게요. 같은 도수일지라도 아까 우리가 레, 도, 레, 레미, 미파 같은 도수일지라도 5가지 성질의 음악의 음정으로 구분되는 정확한 두 음 사이의 거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같은 도수이지만 앞에 붙여지는 성들이 지금 다르네요. 그죠?
장이도 단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성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도일지라도 어떻게 얘가 약간 높고 약간 줄어들고 하는 거가 어때요? 이거의 캐릭터,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 우리 지금 뭐 하고요? 음의 성질. 화음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음과 이 음이 3도, 도, 미, 솔 이렇게 됐어요. 3도가 창삼수일 수 있고 단삼도일 수 있고 그죠? 그러한 화음이 지금 두 개 붙어 있으면 그때 그게 뭐가 돼요? 삼화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정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건 뭐도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화음의 성질도 달라지는구나. 자, 우리 지금 이 챕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음정의 성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하고 연결이 돼요? 화음의 성질을 밝혀라 라고 하는 문제. 요즘 시험은요,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화음의 역할을 써라 해놓는데 지금 성질을 갖다가 써놓고 나고 성질을 써라 라고 해야 되는데 로마 숫자 쓰고 끝 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화음의 성질하고 나중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음정의 성질. 완전 음정이다, 잔음 음정이다, 단 음정이다, 증 음정이다, 감 음정이다. 그래서 음정의 종류를 나중에 이제 화음으로만 바뀌어지죠. 그래서 뭐 장화음이다, 단화음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음정에 대해서 perfect interval, major interval, 장화음으로 나중에 연결이 되겠죠. minor interval, 그래서 augment interval, diminish interval 해가지고 5가지의 성질을 우리가 보여주는 걸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 음정, 우리 이거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1458은 완전 음정이고 2367은 장음정, 단음정 계열이다 라고 나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중등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1도, 4도, 5도, 8도는요.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냐면 1도하고 1도, 아까 그러면 음정 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게 뭐가 돼요? 도를 도, 그죠? 도. 그 다음에 4도다. 그러면 도, 파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도다 라고 했었을 때 도, 솔 하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8도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이 사이에 자, 도를 기준으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에 온음과 반음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도파예요. 도파 안에 지금 반음 딱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미파라는 거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자, 미파라는 거가 하나 있었다. 지금 우리가 잠깐만요. 1도부터 가볼게요. 1도, 완전 1도. 도도 사이에 온음 있어요? 없어요. 그죠? 도도 사이에는 온음이 없어요. 자, 도도 사이에는 지금 온음이 없다. 반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1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온음 없고 반음 없어요. 얘네들을 갖다가 그러면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거는 우리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다? 완전 1도, 성을 완전이라는 거를 붙여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도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도에서 파 사이에 온음 있습니까? 있죠? 도레, 레미, 그 다음에는요, 미, 파, 반음 하나 있죠? 자, 그러니까 완전 4도라고 하는 데의 성질을 보니 어떻습니까? 반음이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더라. 완전 5도의 성질은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도에서부터 솔 사이에 반음 어떻게 돼요? 한 개 들어가겠죠. 맞아요. 자, 8도 한번 봐볼까요? 8도에서 온음 어떻게 됩니까? 도레, 레미, 미파 빼고 파, 솔, 라, 시 5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반음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2개, 미파 시도가 들어가니까 2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음정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8도 간격이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 성질은 어떻게 된다? 온음 5개, 반음 2개. 근데 우리가 온음은 별로 계산 안 하죠. 반음이 1개 들어가서 2개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완전 시리즈들을 봤어요. 성이 완전. 걔네들 몇 도? 1, 4, 5, 8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장난 시리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음정 시리즈.
장음정 시리즈. 자, 장음정 시리즈에서 자, 장 2도입니다. 도, 레, 오는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지금 한 개 들어가 있고요. 자, 반음 있습니까? 없어요에 0개 되겠네요. 장 3도 가볼까요? 장 3도 도, 레, 미, 오는 몇 개예요? 2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반음은 없죠. 자, 그 다음 장육도 가볼게요. 아까 이거 우리 했었고 장육도 오는 몇 개 들어갑니까? 자, 산수를 잘해야 돼요. 자, 도레, 레미, 미파 빼고 파, 솔, 솔, 라. 맞죠? 솔, 라까지 4개. 그렇죠. 4개. 산수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반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 1개. 자, 장칠도 오는 몇 개예요? 아까 4개 했다가 라시. 그죠? 하나 들어갔으니까 5개. 반음은 1개. 자, 이와 같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성은 완이요, 장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름들이 완전 1458. 그 다음에 장 2367류와 같은 이름을 갖더라. 이걸 이제 표를 정리한다면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시각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 음정 1458, 장음정 2367 요렇게 있는 것들, 반음 없는 것들, 반음 주로 1개 이렇게 있었죠. 반음 2개짜리 8도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기본적인 태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태생이 태어나기를 완전 1도에는 반음이 뭐 없고 뭐 이런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태생이 이럴지라도 이렇게 끝까지 살다 죽으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음정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아까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같은 도인데도, 같은 도수인데도, 같은 사도인데도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가 바로 7번입니다. 자, 7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음정의 변화가 가장 기본 이치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이제 바로 뭐야? 기본꼴 음정이겠죠. 기본 음정. 자, 기본 음정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무슨 음정과 무슨 음정으로 처음에 구별을 했었어요? 완전 음정과 그 다음에 무슨 음정? 장음정으로 구별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다시 또 복습할게요. 완전 음정 몇 도 몇 도 있었어요? 1, 4, 5, 8 있었어요. 장음정 몇 도 몇 도 있었어요? 2, 3, 6, 7 음정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변신이 시작이 될 거예요. 완전에서 우리가 그러면 5도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에서부터 솔까지 5도가 있는데 다 같은 5도가 아니래. 여기에는 모와 반음적인 거, 그러니까 미, 파, 시, 도의 분포나 혹은 임시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했던 문장 기억나신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도 솔이었는데 이 위에 있는 솔이 어떻게 돼? 솔샵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네? 같은 오, 역시 도 솔이나 도 솔샵이나 오는 온데 애가 어떻게 돼요? 약간 올라갔네. 뭔가 변화가 있었죠? 이렇게 반음이 넓어졌어요. 1458에서 완전 1458에서 지금 반음이 넓어졌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음정이라고 한더라? 증음정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 나 하성아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분들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가 기초를 잘해야 돼요. 시험에서는 기초를 다 틀려요. 시험에서요, 엄청나게 어려운 19세기 낭만, 박은원 무슨 화성학을 분석이라 이런 거 안 나와요. 기초에서 물어봐요. 근데 기초를 틀려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갈게요. 도, 솔 갔어요. 몇 도예요? 5도예요. 우리는 이거를 갖다 성질 표기해 볼까요? 무슨 성질을 가졌어요? 완전 성질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솔, 샵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몇 도예요? 도, 솔, 샵 몇 도?
5도는 5도예요. 그렇죠. 성질이 근데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증5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솔에다가 샵 하나 또 붙였네? 지금 뭐였어요? 증5도를 했죠. 하나 또 붙였네? 그럼 뭐가 돼요? 더블이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겹증이 되는 거죠. 겹증 5도.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완전해서 이렇게 넓어진 걸 보았는데요. 표가 지금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음적 몇 도라고 했었죠? 2, 3, 6, 7이었어요. 2, 3, 6, 7에서 3도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장음적 도, 미라고 하는 데서 도미, 자 미에 샵이 붙었어요. 도, 미, 샵 해서 내 알아서 미 샵은 8라고 했으니까 4도라고 해야지 하면 안 돼요. 도, 미 몇 도? 3도. 미, 샵, 도, 미, 샵 몇 도? 3도지 4도 아니라고요. 난 너무 똑똑해서 미 샵은 내가 임영동음으로 판 줄 알아.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도, 미, 샵 했을 때 걔도 3도예요. 그런데 지금 성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장3에서 증3이 된 거예요. 미에다가 또 더블 시킵시다. 샵을 하나 더 붙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협증!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 표를 갖다가 많이 그려보세요. 빈칸에 지금 제가 해놓은 이유도 뭐 답지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 요거 가지고 답지 주세요 이러고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이렇게 늘어난 거였었어요. 선생님, 늘어나는 게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얘를 어떻게 샵을 시키면 이러고 갈 거고 플랫을 시키면 늘어나죠. 그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쪽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갈게요. 완전 음적 몇 도예요? 1, 4, 5, 8이라는 거예요. 자, 1, 4, 5, 8에서 이번에는 좁아진다 라고 나왔어요. 좁아진다. 자, 그러면은 자 5도였는데 도, 솔 했는데 좁혀보세요. 위에 거 좁혀볼까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뭐가 필요해요? 솔, 플랫 필요하죠? 자, 그러면 도, 솔, 플랫 도, 솔, 플랫 몇 도? 5도. 그렇죠? 도, 솔 몇 도? 5도. 도, 솔, 샵 몇 도? 5도. 그렇죠? 얘네들이 그런데 같은 도수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거리가 반음의 분포도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진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완전 음정에서 반음이 줄여들어서 도, 솔, 플랫이 됐다. 걔 이름은 무엇이라고 할 것이다? 감 음정이라고 할 것이다. 됐어요? 이게 왜 노란색 분필이 저렇게 하얀색이 됐나? 자, 감음정. 자, 그러면 거기에서 도, 솔, 플랫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내린대요. 더블 시킨대요. 도, 솔이 더블 플랫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겹감. 자, 그러면 또 바꿔볼게요. 도, 솔, 5도였어요. 맞아요? 무슨 5도? 완전 5도. 그냥 막 던지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카메라에 절대 안 나와요. 자, 도, 솔. 완전 5도 나왔어요. 솔, 플랫 어떻게 됐어요? 감5도 됐어요. 자, 이번에는 도가 샵 될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얘는 무슨 5도가 됐어요? 겹감 5도가 됐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감에서 또 갑니다. 어떻게 돼요? 겹, 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쌤,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하는 거에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수업은요. 수업의 방식들을 좀 기억을 좀 해주셔도 좋아요. 나중에 학생들한테 사마음 가르쳐봐. 어떻게 가르칠 건데. 지금 당장 2차 하셨던 분들 그것 때문에 막 머리가 아프거든. 사마음이지 뭐. 이러면 그냥 외워.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물어보죠. 선생님 왜 1도, 3도, 5도 아니고 1도, 4도, 5도예요? 왜요? 왜요? 애들이 물어봐요. 애들이 껄렁껄렁하면서 물어. 1도, 3도, 5도 왜 1도, 4도, 5도예요?
이상해 라고 해요. 몰라요? 아이 수업 안 들어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애들은 정말 뚱딴지 같은 뚱딴지는 아니죠. 굉장히 심오한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피타고라스는 2대 3으로 해서 5도의 음정으로 음정을 산출했다.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들어본 거. 도, 솔. 우리는 근데 그걸 도미넌트 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미넌트 음을 갖다가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 솔, 5도를 거꾸로 내려가 봅시다. 도, 시, 라, 솔, 파. 밑으로 가는 서브, 도미넌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오늘 기초에서도 보겠지만은, 기본 이론에서 보겠지만, 음악은 수의 어떤 원리에서 균형을 맞췄던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네. 그건 이제 지금 번외로 이야기를 했지만, 애들은 그렇게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었을 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사실 더 어렵거든요. 2차에서 한번 가르쳐봐. 그래서 막막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음정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서 봤어요. 자, 그 다음 장음정 가볼게요. 자, 장음정 몇 도 있었습니까? 2, 3, 6, 7도 이렇게 했었어요. 2, 3, 6, 7. 자, 3도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 미, 이 사이에 3도에는 반음이 있었어요. 원래 태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도, 미였는데 미를 플랫시켜서 반음을 줄였어요. 이때 장음정에서 줄여지면 뭐가 된다? 단음정이 된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갈게요. 도, 미 몇 도? 3도. 도, 미 플랫 몇 도? 자, 도, 미 성질만 하세요. 장 3도. 도, 미 플랫 성질만 하세요. 단 3도. 그죠? 단 3도인데 도가 움직일게요. 요렇게 움직여서 도샵. 더 줄어들었네. 뭐가 돼요? 감사. 여기 근데 자 아까 미 플랫이었죠? 미 플랫. 도샵 미 플랫이었어요. 근데 더 욕심 부려서 미 더블 플랫 갈게요. 자, 도, 미 더블 플랫. 도, 미 더블 플랫. 도샵 미 더블 플랫. 몇 도? 3도예요. 내 맘대로 똑똑하게 임용도금 해버리면 안 돼요. 도샵 미 더블 플랫.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겹감 3. 이렇게 겹감까지는 안 나와요. 보통 그냥 감 많이 나와요. 장사면서 감 3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자, 음정에 대한 거 성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정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음정에 대한 기초였습니다. 우리가 짧게 5분 쉬고 그 다음 거 챕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접은 피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5분 쉴게요.